자, 안녕하세요. 12장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절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솜 메시지의 바인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솜 메시지는 어떤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그랬죠? 주로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그랬어요. 근데 이 솜 메시지는 사실 HTTP 프로토콜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전송될 수 있습니다. FTP라든가 혹은 메일 프로토콜인 SMTP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솜 메시지가 전송될 수 있어요. 근데 그 중에 솜 메시지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프로토콜이 바로 HTTP이기 때문에 우리가 HTTP 프로토콜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솜 메시지를 어떤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솜 메시지를 전송할 것인가, 그거를 명시하는 작업을 우리가 바인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솜 메시지에 어떤 프로토콜을 이용할 것인가, 그리고 솜 메시지의 바인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솜 바인딩이란 뭐냐면 솜 메시지를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전송할 것인지 지정하는 작업을 솜 바인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솜 메시지는 주로 HTTP, FTP, SMTP, 뭐 기타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이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전송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솜 메시지가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전송될 경우에는 HTTP 솜 메시지에 추가적으로 HTTP 헤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. 자, 여러분들 JSP에서 어떤 메시지로 그러니까 JSP의 서버 페이지를 하나 호출할 때 그 메시지를 캡처해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? 아마 보신 적이 있으면 여러분들 솜 헤더가 무엇인지 아마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. JSP 그 호출 메시지에서 헤더 정보를 보면, HTTP 헤더 정보를 보면 마치 이와 같이 생겼어요. 이와 똑같이 생겼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 이 헤더 정보 밑에 JSP 호출 메시지가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. 마찬가지로 솜 메시지가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전송될 경우에 HTTP 헤더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솜 메시지에 추가적으로 HTTP 프로토콜을 위한 헤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. 그 헤더 정보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 솜 메시지에 관련된 정보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. 자, 그래서 솜 메시지의 HTTP 헤더에 관한 정보는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솜 바인딩이란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솜 메시지를 전송할 건지 지정하는 작업을 이제 솜 바인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, 우리가 솜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 프로토콜은 바로 HTTP 프로토콜이다 라는 것과,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솜 메시지가 전송될 경우에 솜 메시지에 HTTP 헤더 정보를 포함해서 솜 메시지가 전송된다 라는 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앞서 제가 잠깐 빠뜨린 내용이 있네요. 근데 이렇게 HTTP 헤더 정보를 포함해서 솜 메시지가 전송이 되는데, 이 HTTP 헤더 정보에 이 HTTP 헤더 정보는 이 솜 메시지를 호출하는데 몇 가지 기본적인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가령 예를 들어서 솜 메시지를 호출하기 위한 전송 방법이 뭐 포스트 방식인지 겟 방식인지를 포함하고 있고,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고, 내용에 대한 길이는 무엇이고, 뭐 이런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, 이 중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JSP 호출 메시지에서 사용하는 HTTP 헤더 정보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. 뭐냐면 바로 이 솝 액션이라는 항목입니다. 이 솝 액션이라는 이 항목은 솜 메시지에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이 솝 액션이라는 이 항목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솝 액션이란 건 HTTP 헤더 안에 존재하는 솜 메시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부분이에요. 그래서 솜 메시지가 HTTP 프로토콜로 전송될 경우에 HTTP 헤더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솝 액션입니다. 그래서 이 솝 액션 안에는 어떤
내용들이 기술되냐 하면 수업 액션 안에는 손 메시지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HTTP 헤더 안에 수업 액션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항목만 딱 보고도 이 메시지는 손 메시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수업 액션 항목 안에 방금 전에 이렇게 빈 칸으로 아무런 값도 기술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곳에 값을 기술함으로써 이 수업 메시지를 받을 노드가 누구인지를 손 메시지를 받을 그 서버가 누구인지를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. 또 하나는 보안상의 목적을 위해서 수업 액션에 어떤 특정 값을 정해놓고 수업 액션에 그 값이 기술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손 메시지를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용도로도 수업 액션 항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수업 액션이라는 이 HTTP 헤더 안에 포함된 이 항목은 주로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. 손 메시지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와 정확한 수신자를 지정하기 위한 용도, 그리고 보안상의 목적을 위해서. 자, 손 메시지는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기 때문에 방화벽의 차단 없이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. 그렇다고 해서 아무 손 메시지나 처리해서 전송을 해주면 안 되겠죠. 가령 그 서비스가 유료 컨텐츠일 경우에 아무 손 메시지나 와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 되겠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수업 액션 항목의 어떤 특정한 값을 기술해서 그 값일 경우에 수업 메시지를 처리하고 수업 액션 항목에 기술된 값이 틀릴 경우에 손 메시지를 처리하지 않도록 이런 용도로도 수업 액션 항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수업 액션은 이와 같은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수업 액션 항목은 손 메시지가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할 경우에 HTTP 헤더 안에 포함된 추가적인 정보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항목이 바로 수업 액션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손 메시지가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전송될 경우에 제가 HTTP 헤더 정보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.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송되는 손 메시지의 헤더 정보는 이처럼 생겼고요. 그리고 그 손 메시지가 처리된 후에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는 손 메시지는 이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간단히 내용만 살펴보면요. 자, 우선 그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서비스 요청을 하기 위해 서버로 전송되는 손 메시지에 포함된 HTTP 헤더 정보는 포스트 방식을 이용합니다. 그래서 이 포스트 방식은 HTTP 프로토콜을 통한 요청 방식은 겟 방식과 포스트 방식이 있죠.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께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손 메시지는 HTTP 프로토콜 안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손 메시지는 반드시 HTTP 프로토콜의 포스트 방식을 이용해서 전송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포스트 방식임을 기술하고 있고요. 자, 그리고 웹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URL이 무엇인지, 그리고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그 버전은 무엇인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내용을 MIME 타입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, 자, 텍스트 XML이라고 XML 형식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포함하고 있고, XML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고요. 그리고 XML 메시지의 길이가 몇인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손 메시지임을 나타내는 수업 액션 항목이 이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프로그램이 뭔지, 그리고 서버의 주소가 무엇인지, 그리고 기타 몇 가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손 메시지를 처리한 후에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는 메시지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살펴보면, 자,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그 버전 정보는 무엇이고요. 그리고 200이라는 건 손 메시지가 잘 처리됐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메시지의 처리 여부에 관련된 코드를 기술하는데요. 여러분들 JSP 오류가 났을 때 400번 오류나 500번 오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?
그와 같은 오류 코드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. 그래서 200이라는 건 솜 메시지 자체가 잘 처리돼서 서버로 클라이언트로 전송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. 그리고 서버의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포함하고 있고요. 그리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전송될 때도 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솜 액션이라는 항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기타 몇 가지 항목들을 이와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솥 바인딩을 설명드리면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은 솥 바인딩은 솥 메시지가 어떤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전송될지를 지정하는 작업을 솥 바인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, 솥 메시지는 주로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전송이 되는데, 솥 메시지가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전송될 경우에 솥 메시지에 HTTP 헤더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과, 그리고 솥 메시지가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할 경우에 솥 헤더에 솥 액션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. 그리고 솥 액션이라는 항목은 솥 메시지임을 나타내기 위한 용도, 그리고 솥 메시지를 받을 노드가 누구인지를 지정하기 위한 용도, 그리고 보안상의 목적으로 솥 액션이란 항목을 사용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12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12장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내용은 솜 메시지가 무엇인지, 그리고 솜 메시지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, 그리고 솜 메시지의 인코딩 방법과 바인딩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면 앞으로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12장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